이 음식들은 맛있고 건강에 좋으며 기분도 좋게 해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당뇨병 환자들이 자주 먹어야 할 7가지 슈퍼푸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매일이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여러 번은 먹어야 하며 이후에는 계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이 당뇨 슈퍼푸드 목록에 포함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여러분 중 일부가 계란에 강한 의견이 있다는 걸 알기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7번째 슈퍼푸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이전에 보신 분들이라면 이 내용이 좀 놀라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7번째는 해산물의 한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제 7번째 슈퍼푸드는 새우입니다. 당연히 새우는 탄수화물이 없고 혈당 지수가 0이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새우는 칼로리가 낮고 지방도 비교적 적으며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제가 새우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새우가 영양이 매우 풍부한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즉, 많은 양을 먹지 않아도 단백질과 필수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메가3, 비타민 D, 비타민 B12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미 손질된 생새우를 구입합니다. 몇 분만 그릴에 굽거나 팬에 볶으면 됩니다. 그리고 새우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 해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새우를 선택한 이유는 만들기 쉽고 맛있으며 거의 어디서나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다른 해산물로는 문어와 게가 있습니다. 이것들도 정말 맛있지만 구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운 문어나 달콤한 게살을 한번 맛보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라 장담합니다. 당뇨병 환자를 위한 슈퍼푸드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에게 놀라운 소식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제 채널에서 이미 여러 번 극찬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영상을 기획할 때 저는 슈퍼푸드라는 용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용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널리 받아들여지는 정의에 따르면 슈퍼푸드는 최소한의 칼로리로 최대의 영양학적 이점을 제공하는 식품입니다. 이 식품들은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제 슈퍼푸드 6번, 이 좋은 예입니다. 또 다른 영양가 있는 식품입니다. 이 식품은 식이섬유, 단백질, 엽산과 비타민 B1 같은 중요한 비타민, 그리고 철분, 마그네슘 등 많은 중요한 미네랄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맞추셨습니다. 6번째 슈퍼푸드는 검은 콩입니다. 일부 당뇨병 커뮤니티에서는 콩에 탄수화물이 많다고도 합니다. 콩이 혈당을 급히 올리니 먹지 말라는 말이 있죠? 이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100g 검은 콩, 즉 반컵보다 약간 더 많은 양에는 탄수화물이 45g 들어있습니다. 많아 보이지만 여기서 식이섬유 15g을 빼야 합니다. 이제 순탄수화물은 30g이 됩니다. 여전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아 보일 수 있지만 검은 콩의 혈당 지수를 보면 30밖에 되지 않아서 매우 좋은 편입니다. 제가 검은 콩을 먹을 때는 혈당이 거의 오르지 않고 오르더라도 아주 천천히 꾸준하게 오릅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콩에서 가장 좋아하는 점은 삶은 감자처럼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을 때 보통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만 그 삶은 감자를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훨씬 천천히 그리고 훨씬 덜 오르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완벽히 설명할 순 없지만 사실입니다. 저한테는 정말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저는 보통 콩을 직접 요리하지만 시간이 없을 때는 통조림 콩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저는 항상 설탕, 지방,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고르려고 하고 아니면 적어도 첨가된 소금을 없애기 위해 헹궈서 사용합니다. 이제 콩 외에도 비슷한 특성을 가진 다른 종류의 콩류와 다른 콩과 식물들이 있습니다. 렌틸콩, 병아리콩, 대두 같은 것들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제가 콩과 식물성 식품에 대해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가공된 콩이나 콩류는 탄수화물이 더 많고 식이섬유가 적어서 그런 제품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절대 슈퍼푸드가 아닙니다. 이제 5번째 슈퍼푸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과일입니다. 우리는 과일과 비타민 없이 지내기 어렵죠. 이전 영상에서도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과일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일은 항산화제, 식이섬유,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맛은 매우 달콤하지만 100g당 순탄수화물은 5g밖에 되지 않습니다. 5번째 슈퍼푸드는 라즈베리입니다. 원한다면 블랙베리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라즈베리는 100g당 탄수화물 12g과 식이섬유 7g을 함유하고 있고 블랙베리는 100g당 탄수화물 10g과 식이섬유 5g만 들어있습니다. 둘 다 혈당 지수가 매우 낮습니다. 라즈베리는 32, 블랙베리는 25입니다. 이 모든 수치는 훌륭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라즈베리와 블랙베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더라도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으며 몸에 많은 좋은 영양소를 공급해 준다는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아침 식사 그릇에 보통 베리를 꼭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가끔은 라즈베리 대신 딸기나 블루베리를 먹기도 하는데 이들은 혈당 지수가 조금 더 높아서 혈당을 약간 더 올릴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비타민, 식이섬유,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네 번째 슈퍼푸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산물, 콩, 베리가 이미 리스트에 있으니 초록색 채소를 추가해야겠죠. 저의 네 번째 슈퍼푸드는 세계에서 가장 영양가 높은 채소 중 하나입니다. 이 채소는 비타민 K1, 비타민 A,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또한 망간, 마그네슘, 칼륨, 철분, 칼슘의 훌륭한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슈퍼푸드가 시금치라고 맞히셨다면 정답입니다. 시금치는 영양이 풍부한 훌륭한 식품입니다. 100g당 23칼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은 3지 조금 넘고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각각 2g씩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칼로리에도 불구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시금치의 혈당 지수는 15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실제로는 시금치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제 혈당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제가 시금치를 정말 좋아해서 약간 편향적일 수도 있어요. 어릴 때 엄마가 일주일에 여러 번 시금치를 해주셔서 정말 좋아했어요. 모두가 매일 시금치를 먹고 싶진 않을 거예요. 괜찮아요. 시금치 대신 케일을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케일이 별로 맛있지 않다는 걸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시금치나 케일 대신 다른 녹색 잎채소로 바꿔서 매일 식단에 올려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제 슈퍼푸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 신뢰할 만한 연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꽤 새로운 음식이지만 저는 정말 좋아하고 당뇨 슈퍼푸드 목록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 목록에는요. 저는 의사도 아니고 영양사도 아니며 의료 조언을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슈퍼푸드 목록에는 제가 원하는 걸 넣을 수 있겠죠. 이 슈퍼푸드는 페루산입니다. 이것은 비타민 C, B6, 철분, 칼륨 등 주요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이걸 목록에 넣은 주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와 수행 능력을 높이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남성의 생식력을 개선하고 심지어 폐경기 여성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됩니다. 이것들은 꽤 큰 주장들인데요. 그럼 저의 슈퍼푸드 3번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로 이런 모든 효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슈퍼푸드는 페루산 마카 뿌리입니다.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기억력 저하와 성욕 감소로 힘들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당뇨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35년간 당뇨병으로 많은 손상을 받아 마카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100% 천연 마카 가루를 아침 식사 그릇에 한 티스푼씩 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달 정도 해보니 기억력이나 에너지 수준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성욕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너무 깊게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채널은 당뇨병에 관한 것이지 제 침실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마카가 저에게 정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슈퍼푸드 목록에 꼭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슈퍼푸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해산물, 콩, 베리류, 시금치, 마카 뿌리가 있으니 이번에는 맛이 좋으면서도 건강한 지방을 우리 식단에 더해줄 무언가를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영양이 풍부한 음식으로 다양한 유익한 영양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 1, 엽산, 비타민 C 등 다양한 비타민과 칼륨, 구리, 마그네슘 등 여러 미네랄이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여러분이 이미 무엇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저의 두 번째 슈퍼푸드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낮은 음식은 아니고 지방이 매우 풍부합니다. 물론 이 지방들은 모두 건강한 지방이지만 이 목록의 다른 음식들과 비교했을 때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뇨병 환자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보카도는 탄수화물이 17g이지만 식이섬유가 14g이나 들어있어서 100g당 순탄수화물은 3g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아보카도의 혈당 지수도 매우 낮아서 약 15 정도입니다.
저 역시 아보카도를 먹은 후 혈당이 전혀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직접 만든 아보카도 샐러드나 과카몰리를 여러 음식에 곁들여 먹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크고 연두색인 아보카도를 선호합니다. 이 아보카도는 퀸틸스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이 아보카도는 작고 어두운 아보카도보다 더 신선하고 즙이 많으며 칼로리도 낮은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당뇨병 환자 슈퍼푸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이 제 목록에서 1위 슈퍼푸드입니다. 그 전에 저와 연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원하신다면 제 패트리온 사이트에 가입하실 수 있고 저와 1대1로 메시지를 주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와 코칭 세션을 예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몇몇 분들과의 코칭 세션을 정말 즐겁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식단, 혈당 관리, 당뇨병 관련 기술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과도 소통하고 싶으니 언제든 패트리온이나 제 웹사이트로 연락주세요.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제 채널을 꾸준히 시청해 오신 분들에게는 제 최고의 슈퍼푸드가 전혀 놀랍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몇 번 언급했기 때문이죠. 이 음식은 5가지 주요 이점이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포만감을 주며 식욕을 줄여주고 체중 감량을 돕습니다. 이 음식은 아보카도처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며 식사 후 혈당 상승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미 아실 텐데요. 바로 치아씨드입니다. 그런데 달걀은 없나요? 아니요, 달걀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치아씨드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린 다음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치아씨드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치아씨드를 어떤 음식에 넣어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느리게 해주거든요. 저한테는 항상 효과가 있어서 거의 모든 음식에 치아씨드를 넣는 편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정말 효과 있어요. 보세요. 치아씨드 1온스, 즉 28g에는 탄수화물이 12g, 식이섬유가 10g 들어있습니다. 제가 조금 조사해보니까 치아씨드를 불리거나 갈아서 먹으면 우리 몸이 더 많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치아씨드의 또 다른 훌륭한 대안은 아마씨인데, 아마씨는 반드시 갈아서 먹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이 소화할 수 없습니다. 이제 치아씨드, 아마씨는 여기까지 하고 달걀 이야기를 할게요. 달걀이 민감한 주제란 걸 알기에 제가 꼽은 7가지 슈퍼푸드 목록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이 목록이 주관적임을 참고해주세요. 저는 의사도 아니고 영양사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 슈퍼푸드 목록은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선정하고 순위를 매겼어요. 하지만 예전에 달걀에 대해 잘못 생각했던 적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겠네요. 제 영상 중 하나에서 달걀이 당뇨병 환자들이 계속 먹는 10가지 해로운 음식 중 하나라고 말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셨고 댓글로 달걀이 해롭지 않다고 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영상에서 저는 달걀 칼로리의 약 60%가 지방에서 나오고 평균 크기 달걀 한 개에 약 200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빅맥 콜레스테롤의 2배가 넘는 양이고 아마 예상하셨을 겁니다.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은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데 이는 당뇨병이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이며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제 달걀에 대해 더 조사해보니 제가 달걀의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에 대해 너무 극단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달걀에 들어있는 식이 콜레스테롤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과 뇌는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달걀의 식이 콜레스테롤이 혈액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로 자동 전환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실수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고 이제는 더 이상 달걀이 당뇨병 환자에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달걀에 대해 그 연구를 한 후에는 달걀이 다른 누군가의 당뇨병 슈퍼푸드 목록에 쉽게 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달걀은 많은 중요한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그리고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달걀은 탄수화물이 없고 혈당 지수도 0이라 혈당을 올리지 않아 당뇨병 환자에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전달하려고 했던 핵심은 매일 아침 달걀을 기름에 튀기거나 스크램블해서 베이컨, 소시지 또는 다른 가공식품과 함께 먹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의도한 대로 잘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달걀은 이 영상에서 언급한 다른 슈퍼푸드들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는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달걀을 고도로 가공된 지방인 기름에 튀기거나 정제된 설탕을 뿌려 먹는다면 더 이상 슈퍼푸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공된 기름과 설탕에서 나오는 모든 칼로리를 함께 섭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당뇨병 환자들이 계속 먹는 가장 해로운 음식 10가지를 다룬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여기를 클릭해 시청하세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